안녕하세요. 자반튜브 운영자 자반구독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문화산책 시간으로, 오늘 문화산책의 내용은 영화 조커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들려드리는 문화산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조커라는 영화의 그 줄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이 시점에 상영한 지도 꽤 됐는데 왜 하필 지금 조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미디어에서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가 무슨 뭐 아카데미상 수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둥, 뭐 이미 기존에 무슨 상 탔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미 끝났나 싶은 생각이 막 들 텐데, 이놈은 게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실제로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2월 9일 날 한다고. 그 다음 달 2월 9일 날 하는데, 그동안 뭐 하도 언론에서 뭐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해갖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아직은 시상식이 시작도 안 했고 2월 9일 날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조커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그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달 9일 날 이걸 하는데, 조커가 이번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11개 부분에 후보로 노미네이트가 됐고, 우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6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소위 말하는 그 빅5라는 상이 뭐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그 다음에 각본상 혹은 각색상, 이 5개를 타면 이제 빅5를 탄다고 하고, 그랜드 슬램 4개 부분은 이제 각본이나 각색을 뺀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까지 아카데미 시상식이 1929년도에 시작된 이래로 소위 말하는 빅5 상을 5개를 다 탄 영화가 3개밖에 없어요. 그게 뭐 이제 30년도에 뭐 어느 날 생긴 일이라는, 뭐 그날 이 영화를 보진 못했는데 이 영화 하나랑, 그 다음에 76년도에 개봉됐던 잭 니콜슨이 주연했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이게 5개 작품, 감독, 나무주연, 여우주연 각 색상을 탔고, 그 다음에 이제 92년도인가 90년대에 받은 양들의 침묵, 이게 5개를 다 받았다. 네, 다 받았었고, 근데 어쨌든 이번 그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조커가 이제 11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돼 있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6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되는데, 이제 작품상, 감독상, 뭐 외국어 영화상, 편집상, 미술상, 뭐 하여튼 6개가 올라가 있다. 근데 그래서 이 조커라는 영화가 굉장히 아카데미가 주목하고 있고, 어쨌든 아직 시상식 안 했고, 시상식은 다음 달 2월 9일이라는 거,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상을 하기 전에 제 채널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미 예전에 이런 사달이 날 거를 예상하고 기생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를 그 영상을 이제 보시면 알고, 이번에 조커라는 영화가 도대체 어떤 내용과 줄거리이길래 아카데미가 이렇게 주목을 하고 11개 부분에나 노미네이트가 돼 있는지, 제가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커라는 캐릭터를 우리는 이제 배트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요 직전에 나왔던 배트맨 시리즈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 3부작에서 히스 레저라는 사람이 막 엄청나게 그 조커 역할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물론 저도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이제 배트맨 3부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블루레이로 사서 이제 소장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이 히스 레저라는 사람, 이 조커 역할을 더 이상 대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이 또 죽기까지 해가지고 더 이상 이 조커의 그 아주 그냥 악독한 그 연기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와킨 피닉스, 우리가 또 호아킨 피닉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와킨 피닉스라고 불러요, 이게. And Joaquin Phoenix walked the line. My friend Joaquin Phoenix walked. 본인도 뭐 그렇게 이제 불러달라고 했다는데, 어쨌든 와킨 피닉스가 이번 조커를 통해서 히스 레저를 잊게 만들
정도로 정말 강렬하고 뭐 그런 연기를 하여튼 뭐 보여줬는데, 물론 뭐 히스레저 전에가 이제 잭 니콜슨이 또 했던 조커 연기도 뭐 좋았습니다만은, 히스레저의 뛰어난 그 그냥 조커라는 캐릭터에 빠져가지고 이놈이 진짜 이렇게 나쁜 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연기였습니다만은, 이번에 와킨 피닉스가 뭐 하여튼 더 뛰어난 연기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자, 여기까지 그 배경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사전 이제 그 정보 차원에서 아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 이번에 아카데미상 11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된 조커의 영화 속 배경은 뭐 거리에 다니는 자동차, 사람들의 옷 같은 거를 보면 1981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그려지는 고담시는 청소부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쓰레기가 막 쌓여 있는 거야. 막 쥐들이 창궐하고 뭐 슈퍼쥐가 나왔다는 둥, 막 이런 하여튼 암울한 도시. 지금부터 줄거리를 말씀드리는데, 저는 뭐 이거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뭐 예를 들어 2시간짜리, 이번 조커도 2시간짜리 영화인데, 이렇게 보다 보면 아, 과거에 뭐 어떻게 했다, 뭐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걸 다 풀어서 시간순으로 배열을 해서 줄거리를 말씀드리겠다는 거.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1951년 도쯤 이 고담이라는 도시에 배트맨 아빠가 이제 토마스 웨인인데, 이 토마스 웨인은 고담시에서 제일 부자, 영향력이 제일 높고 이 사람 의사이기도 한데, 배트맨의 아빠인 토마스 웨인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하고 있는 페니 플렉이라는 여자가 1951년도에 가사 도우미를 하고 있으면서 애를 하나 입양하는데, 얘를 입양해서 이름을 아서 플렉으로 이름을 짓고, 얘를 학대를 하도 해갖고 애를 막 무슨 라지에타 같은 데 막 묶어놓고, 막 신문 같은 데도 막 공포의 집이다 막 이렇게, 이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이 하여튼 애를 막 어디 떨어뜨렸는지 애가 머리가 이상해져가지고, 어떤 머리가 이상하게 생기냐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 감정과 상관없이 웃음이 막 나오는, 애가 이런 병에 걸려. 내가 잘못됐나? 그래서 그런 병이 걸린 애를 데리고 계속 키우다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마스 웨인 집에서 결국 나와서 조그마한 허름한 아파트를 얻어서 아서 플렉하고 둘이 살아가고 있어. 이 여자는 자기 그 배트맨의 아빠인 토마스 웨인하고 자기 사이에서 아서 플렉이 태어났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그러니까 과대망상증에 걸린 여자였었어. 아, 얘는 토마스 웨인하고 사이에서 난 애라고 착각하고 편지를 계속 보내. 뭐, 여보, 자기야,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서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도와줘라. 편지를 뭐 거의 매일 써.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페니 플렉이라는 여자가. 그리고 중간에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애 아서 플렉이 정신병원에도 한번 입원이 돼. 왜 입원됐는지는 모르는데 엄마가 하도 구박을 해서 그렇겠지. 애를 그냥 학대를 하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페니 플렉이라는 여자가 나중에 조커가 되는 아서 플렉을 키우면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1951년에 그렇게 시작해서 1981년이 됐으니까 아서 플렉은 영화상에서는 30살은 넘은 설정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변변한 돈벌이도 못하고, 그러니까 애가 그냥 아서 플렉이 빼짝 골아가지고 그냥 빼짝 마르고, 그런 병도 있는데 등 여기 뼈가 이렇게 막 튀어나올 정도로 그냥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얘가 꿈이 코미디언이거든. 뭐 그 삐에로 복장이나 이런 복장한 사람들 어디 행사 대행업체 같은데 거기서 일을 간신히 하고 있는데, 이게 쌓인 광고판을 들고 이렇게 뭐 가끔 우리도 보면은 뭐 세일합니다 뭐 그런 거 판을 돌리고, 그걸 이제 사인 플리퍼라고 하고 사인 스피너라고도 하는데 막 돌리고 하는 그런 일을 아서 플렉이 근근히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동네에 있는 조만한 어린 놈의 새끼들이 애가 약하고 괜한 데서 막 웃고 막 이러니까 얘를 또 괴롭혀가지고, 한 그 레코드 음반 가게 또 홍보 일을 맡아갖고 그 회사가 그 일을 또 아서 플렉한테 준 거지. 그래서 아서가 그걸 갖고 하고 있는데 애들이 와서 이 막 사인판을 뺏어갖고 도망가니까 아서 플렉은 또 그걸 막 쫓아가갖고 다시 뺏기면 또 혼나니까 갔다가 또 애들이 골목에서 숨어가지고 그냥 막 맞고, 근데 그 회사 사장은 그 사인을 뺏겼다고 얘 뭐 월급에서 까겠다는 둥, 하여튼 엄청 엄혹하게 살고 있어. 그런데 이제 그 고담 시 정부에서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이제 상담 같은 것도 이제 보험 같은 거로 제공하고 있었는데, 워낙 그렇게 살았으니까
머릿속에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밖에 없어. 근데 아무도 얘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아. 근데 그 상담사가 일기를 이제 쓰라고 했거든. 그날 상담하러 왔는데 일기를 써왔느냐? 써왔다고. 그 노트를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얘가 코미디언이 되고 싶은 애니까 뭐 어디서 본 유머 한 토막 같은 것도 뭐 써놓고, 근데 일단 글씨체 자체가 뭔가 좀 공포스러워. 막 삐죽삐죽하고. 근데 거기에 얘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만 있는 애다 보니까 내 죽음이 내 삶보다 가치 있기를, 이렇게 써있는데, 이건 뭐 영어에서 또 뭐 가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뭐 이제 철자를 틀리게 쓰는 뭐 어떤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얘는 자기가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애인데, 상담 받으러 갈 때마다 이제 정신에 문제가 있으니까 약을 받아서 먹었는데 약을 뭐 더 달라. 그래서 상담사는 뭐 너 약 이미 많이 먹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약을 받아갖고 이제 뭐 집에 이제 오는데, 버스 안에서 이제 집에 가는 버스 안에, 얘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은 애니까. 근데 내 앞자리, 아서 앞에 앉아 있는 뭐 꼬맹이한테 뭐 장난을 이렇게, 우리가 예고편에서 많이 나왔던 장면인데 뭐 이런 막 장난 같은 거 치고 애가 막 하하 웃고, 그러니까 애 엄마는 또 아서가 또 애 괴롭히는 줄 알고 애 좀 그냥 두라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엄마한테 학대를 받아갖고 병이 걸려갖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막 웃는단 말이야. 여기서 얘가 막 웃거든. 막 웃으니까 이 엄마는 뭐야 이 새끼 뭐 이런 표정으로 쳐다볼 때, 이 안에 이제 잠바안에 있는 카드를 하나 주는데, 그 카드에 그렇게 써 있는 거지.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웃는다. 이건 내 병이다. 뭐 이해해달라.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를 보고 뭐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계단을 이제, 집이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옛날에 못 사는 분들이 판자촌 집이 산꼭대기에 있었던 것처럼, 아서 집도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나오는 거기에 있는 아주 허름한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에 이제 집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같은 층에 사는 이제 주민을 한 명 만나는데, 내가 볼 때 그 여자 주민도 이제 싱글맘인 것 같은데 애 하나 데리고, 근데 그 안에서 만나서 뭐 인사하고 뭐 헤어지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 그 아서가 일하는 그 회사, 조금 알아보면 무슨 뭐 홍보 대행사 같은 그 회사인데, 거기에 랜들이라는 친구놈이 있거든, 동료놈이. 그 놈이 그 전날 이제 이거 사인 플리핑 하는데 동네 애들한테 뺏기고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아서는 원치도 않았는데 총을, 야 너 맞았다며, 다음에 이거 써, 그러고 총을 줘 얘한테. 아서한테 총을 준다고. 그러니까 아서는, 그러니까 자기 뭐 병이 있으니까 나 이거 가지면 안 되는 거라고. 분명히 아서는, 그러니까 아서는 심성이 착한 애야. 근데도 랜들 이놈이 괜찮다고, 그냥 거의 뭐 그냥 억지로 주도시 해갖고 얘가 총을 또 받아갖고 아서가 총을 또 소지하게 된다고. 또 다음번 아서한테 배당된 그 공연, 이 삐에로 복장 입고 하는 데가 아동병원. 거기서 또 가가지고 뭐 이제 삐에로 이거 하고 있는데, 총을, 나는 그거 왜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총을 여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총을 또 그 병원에서 애들이 병상에 쭉 있는데 춤추다 총을 바닥에 떨어뜨려갖고, 그 이야기가 아서가 일하고 있는 그 회사의 사장귀에 들어가서 바로 잘려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있는 병원에 총 갖고 갔다며. 그리고 얘를 거기서 잘려. 그러니까 아서는 제대로 하여튼 돌아간 일이 하나도 없어. 엄마, 자기가 30년 전에 일했던, 가사 도우미 일했던 토마스 웨인 집에 매일 편지 쓰고 있지. 그러니까 아서가, 엄마, 그 토마스 웨인 씨한테 편지 좀 그만 써라. 아무리 엄마가 30년 전에 그 집에서 일했다고 하지만은 그 양반이 엄마를 기억하겠냐. 그러니까 토마스 웨인 씨는 착한 사람이라 엄마를 기억할 거다. 그러니까 아주 엄마가 나쁜 사람이야. 입양해갖고 애를 학대해서 이상한 병까지 생기게 하고, 또 과대망상으로 애를 또 자기 생각에는 토마스 웨인하고 자기 사이에는 자식이라고 애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아서한테. 그러니까 아서는 편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공연을 마치고 아서가 이제 삐에로 복장을 하고 거기서 잘리고 이제 하여튼 전철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전철 안에 이렇게 아서가 앉아 있는데 삐에로 복장 그거 하고, 저쪽에 회사원 3명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 어떤 여자를 희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아서가 그걸 이렇게 딱 보거든. 그 지하철 안에서. 근데 이 여자하고 아서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아서는 그 상황이 불안한 거지, 이제. 불안하고, 막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웃음이 터져버려, 그냥. 웃으니까 이 여자를 괴롭히던 직장인들이 시선이 아서한테 왔을 때, 여자는 이제 저쪽 칸으로 가서,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아서가 그 여자를 어떻게 보면 구해준 거거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아서가 악당이 되느냐 아니면 거기서 히어로가 되느냐의 어떤 그 기로가 될 수도 있었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회사원들이 아서한테 오는 거지. 야, 너 뭔데 웃어? 막 이런 식으로 뭐가 그렇게 재밌어? 근데 아서가 총을, 랜들한테 받은 총을 갖고 있었단 말이지. 전철 안에서 2명을 죽이고 한 명은 빵 쐈는데 다리에 맞고 전철역에 섰을 때 밖으로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아서가 쫓아가가지고 계단 앞에서 빵빵빵 하고 죽이는데, 여기서 이제 악인의 탄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건데, 죽이고 자기도 태어나서 이런 일을 처음 해봤으니까 이것도 이제 그 예고편 같은 데 나오는데, 아파트에 오면서 아파트에 있는 화장실인지 뭐 전철역 화장실인지 들어가서 거울을 보고, 내가 항상 쭈구리로 눌려 살았고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나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데 내 뜻대로 뭔가를 했다라는 그런 어떤 약간 해방감, 자신감이 들었기 때문일지 모르겠, 그걸 어떤 그 희열을 뭐 하여튼 춤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아서가 이제 사람을 이제 죽였고, 집에서 이제 엄마는 항상 편지를 쓰는데 어느 날은 이제 집에 갔더니 엄마가 그 편지를 그 토마스 웨인 씨한테 써놨는데, 엄마가 이번에 못 붙이니까 네가 좀 대신 좀 이 편지를 붙여다오. 아서가 알았다고, 내가 대신 붙여드리겠다고 하면서 내용이 뭔지 혹시 궁금해갖고 내용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이제 자기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 토마스, 당신과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서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우리 당신이 도와주길 바래요. 뭐 우리의 아서, 뭐 아서는 완전히 멘붕. 그 사람이 내 아빠라니. 그 아서가 그 직장인 3명을 죽인 다음에 피에로 분장을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뉴스가 막 연일 나오고, 근데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낙 다 사람들이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래 잘 사는 놈을 누군가가 피에로 복장을 하고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건도 열광을 하고, 토마스 웨이는 그 사건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판하거든. 누군가 용기가 없는 놈이 용기가 없으니까 가면을 쓰고 그런 비열한 짓을 저질렀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 출마할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서는 그거를 보고 토마스가 저런 사람이네 하고 있던 순간에 엄마 편지를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아빠인 거야. 엄마 편지에 의하면 이 페니 플렉은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입양해서 애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서 입장에서는 그걸 그제서야 안 거니까. 그래갖고 찾아갔더니 저 안에 어린이 하나가, 걔가 이제 바로 브루스 웨인이지. 걔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또 피에로 뭐 이거 코 뭐 한 거 마술 같은 거 꽃도 뭐 해주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쓱 나타나, 당신 뭐야? 그게 알프레도야. 우리 엄마가 페니 플렉이다. 그러니까 알프레도가 바로 아는 거야. 네가 페니 플렉의 아들인 거냐? 그 여자 과대망상 찍는 여자다. 그때 아서는 그 말도 안 믿지. 왜냐면 아무도 아서한테 얘기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아서는 거기서 돌아가. 근데 아서는 그 말 안 믿지. 왜냐면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으니까. 다음 상담일이 또 돼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고담씨가 아까도 계속 지금 얘기하지만 아무라고 어려워. 내가 볼 때는 토마스 웨인 빼고 다 가난해. 다 가난해. 그래서 이제 고담시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앞으로 상담소도 이제 폐쇄된다고. 당신 앞으로 여기 내가 상담도 못 해준다고. 그러니까 아서는 그러면 약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고. 약도 이제 못 받는 거지. 먹던 약이 이제 딱 끊기는 거야, 이제. 끊기면서 아서 플렉은 헛게 보여. 그런데 아서는 얘기했지만은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 뭐 동네에 있는 코미디 클럽, 스탠딩 코미디 하는,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이, 코미디언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공연하는 거 보고 공책에 막 적으면서 공부도 해. 뭐 야한 얘기는 뭐 통한다 막 적어가면서. 근데 거기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웃지 못해. 사람들이 웃고 나면 얘 혼자 그때 웃고, 타이밍이 항상 안 맞고. 그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살인사건이 나섰으니까 형사들이 아까 말한 직장인 3명 계속 쫓아다닌다고. 조사를 하다가 이제 포위방이 어느 정도 좁혀져 갖고 이제 아서한테까지 왔는지, 집에서 이제 그 과대망상증에 걸려가지고 토마스 웨인한테 편지 쓰고 있는 엄마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엄마가 그 일 듣고 이제 쓰러진 거지.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아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오니까 엄마가 없어서 뭐 병원에 실려갔다. 그래서 갔는데 아서가 이제 약이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헛거를 이제 본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그 동네 주민, 아서는 그 여자랑 사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이 여자가 막 병문안 하러 왔다는 상상도 거기서 막 아서가 하고, TV를 이렇게, 병실에 엄마는 누워있고 TV를 이렇게 보는데, 아서는 머레이 프랭클린이라는 코미디언의 머레이 쇼를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집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보면,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약이 끊기기 전에도 약간 좀 그 환상을 봤던 게, 약이 끊기기 전에도 집에서 엄마랑 같이 그 머레이 쇼를 보면서 자기가 그 쇼에 방청객으로 가서 보다가 머레이 진행을 하고 있는 머레이한테 뭐 사랑해요 머레이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머레이가 진행하다 방청객에 있는 아서를 보고 누가 지금 그런 얘기 그 얘기 했냐고, 나오라고 일로. 그래서 뭐 같이 뭐 안아주고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또 착각도 하긴 하는데, 근데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TV를 이렇게 보니까 머레이 프랭클린이 진행한 머레이 쇼를 하고 있는데, 아서가 코미디 공연 그 클럽에서 자기도 그 공연이 하고 싶어갖고 뭐 어차피 돌아가면서 그건 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도 재밌지도 않고 말도 더듬고 자기 혼자 말하면서 웃고 했던 그게 어떻게 누군가 비디오로 찍었는지, 그 영상을 머레이 쇼에 머레이가, 자 오늘 쇼에서는 어떤 한 비디오 영상을 우리가 입수했는데, 코미디 클럽에서 입수한 영상인데 굉장히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라고, 그걸 딱 틀어주는 거를 아서가 그걸 보는 거야. 그 영상 머레이 쇼가 끝난 다음에 뉴스에서 아서가 그 직장인 3명을 죽인 이후에 그 시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또 뉴스가 같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을 아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토마스 웨인이 어떤 한 극장에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를 관람을 이제 한다는 거를 이제 아서 플렉이 안 거지. 근데 그 극장도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극장이니까 그 앞에 시위대들이 엄청 많아. 아서는 만나고 싶겠지. 아빠가 날 버렸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그 극장, 토마스 웨인이 그 모던 타임스를 보고 있는 극장에 시위대를 뚫고 몰래 들어가서 그 극장 화장실에서 토마스 웨인을 극적으로 탁 만나는데, 아서가 이제 토마스 웨인한테 우리 엄마가 페니 플렉이다. 그랬더니 토마스가 바로 아는 거죠. 네가 페니의 아들이냐? 너 입양됐다. 너 입양됐고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서가 그냥 인정하고, 나는 바라는 게 없다. 왜냐하면 토마스 웨인이 뭐 돈 바라냐?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냥 쭈구리로만 살아왔는데, 아빠가 토마스 웨인 너무 놀라운데, 그렇다고 내가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도 아빠가 있다. 너 입양된 거고 너 돈 바라냐라고 얘기하는 토마스 웨인한테 난 그런 거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아들이라고 인정해주고 한 번만 나중에 안아주면 안 되냐. 그때 토마스 웨인이 냉정하게 네 엄마 과대망상이고 정신 차려 막 그러고 딱인가를 주먹인가를 때린다고. 그러니까 토마스가 그렇게 한테 맞고 아서는 완전히 이제 빡 도는 거지. 그렇게 이제 화장실에서 토마스한테 막 맞고, 아서가 집에 와서 집에 냉장고 문을 열고 냉장고 안에 있는 식료품을 다 빼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게 뭐냐면, 이제 나는 냉혈한으로 난 앞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를 어떤 뭐 암시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얘는 이제 세상에 믿을 새끼 하나도 없는 거야. 아무도 나는 믿을 사람 없고,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고 아빠한테 버림받았고, 집에 있는데 전화가 한 통 따오는 거지. 전화가 이제 바로 머레이 쇼 작가겠지. 전화해갖고 여기 머레이 쇼인데 선생님이 아서 플렉시냐? 맞다. 그러니까 당시 선생님 그 비디오가 얼마 전에 우리 쇼에서 나갔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우리 저 출연을 좀 하실 수 있겠느냐. 날짜를 조정해서 거기 출연하기로 하고, 엄마가 그 쓴 편지에서 본 토마스하고 토마스 웨인 사이에서 내가 정말 태어난 아들일까를 확인하려고 엄마가 옛날에 그 입원했었던 아캄 스테이트 하스피털, 아캄 주립병원으로 확인을 가는 거지. 왜냐면 다 입양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 이름이 페니 플렉인데 자료 좀 보자. 그랬더니 자료를 확인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확인하다가 엄마가 뭐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었고 뭐 과대망상 병이 있었고 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까지 얘기해 주다가 더 이상은 본인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서류를 뺄 때 아서가 그걸 훔쳐가지고 내려가서 딱 봤더니 자기가 입양된 게 확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더 그러니까 아서는 더 세상이 무너지는 거야. 그나마 아빠가 토마스 웨인이 아닐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엄마도 나를 속였고 완전 전형. 엄마 때문에 자기가 병을 얻게 된 것도 왜냐면 거기 학대에 대한 받은 내용이 다 나와있고 엄마가 막 경찰에 조사도 받고 막 이랬던 다 나오니까 아서는 이제 더 이상 믿을 게 없고 이제 세상을 다 내려놓고 엄마가 이번에는 병원으로 가. 엄마는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누워있는데 거기서 담배 딱 피면서 얘기하는 거지. 나는 내 삶이 비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코미디야 라고 하면서 벽에로 엄마를 거기서 죽여버려. 여기서 이제 영화를 쭉 진행되면서 한 가지 뭐냐면 약은 이제 끊겼고 이 뒤로 갈수록 조커가 악당이 돼갈수록 춤도 잘 추고 사람이 좀 전부 어떻게 보면 정상인.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어떤 그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웃음이 터졌던 그런 어떤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정상인 사람처럼 돼가고 자신감도 더 오히려 약은 안 먹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그렇게 변하다. 어쨌든 엄마를 죽이고도 얘는 더 뭔가 자신감이 생겨. 그래갖고 이제 집에 다시 그 계단 올라서 집에 와서 머리를 이제 머레이 쇼에 출연하기로 했으니까 그 당일이 된 거야. 오늘 출연이야 하는 날. 그래서 머리를 이제 녹색으로 막 물들이고 경찰들은 점점 이 직장인 3명 살인범을 찾으려고 하다가 아서가 범인이 아닐까라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상태고 아서가 촉발한 직장인 3명을 죽임으로써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그래 이번에 한번 갈아엎어보자 막 이런 시위는 도시 전체적으로 막 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 자기가 그 아서가 일했던 그 무슨 회사 같은 뭐 이벤트 대행사 같은 거기에서 아서한테 억지로 총을 줬던 놈 랜들이라는 놈하고 같이 일했던 난쟁이 있었던 게리라는 친구가 전 직장 동료가 집으로 찾아온 거야. 근데 랜들이 그 집에 찾아온 이유는 아서가 살인범으로 점점 몰려서 잡히게 됐는데 총 어디서 구했어? 그랬더니 아 이거 랜들한테 받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괜히 같이 거기에 엮일 게 겁나가지고 아 우리 친구인데 입을 좀 맞춰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따위 얘기를 거기서 거짓말을 또 그 어린이 병원 가서 공연하다가 총 떨어졌을 때 그 사장이 너 막 거기 병원에 총을 갖고 가면 어떻게 했을 때 랜들이 또 거짓말을 했거든. 자기한테 뭐 총을 샀다던 둥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 집에 찾아와서 또 자기 혼자 살아나가려고 자기만 거기 발 빼려고 하는 랜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서 아서가 갖고 있던 가위를 갖고 목을 찌르고 막 얼굴을 하여튼 엄청 잔인하게 거기서 하여튼 랜들을 거기서 이제 죽여버리고 같이 따라온 난쟁이 게리는 너는 그냥 가라. 난 너는 안 죽인다.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은 네가 유일하다. 그러고 이제 난쟁이 살려 보내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커가 탄생이 되는 거지. 머리 녹색 물들이고 화장 싹 다 하고 옷 딱 입고. 근데 그 조커가 그 당시에 그렇게 입었던 그 복장, 양복 같은 게 영화가 우리나라에 상영되고 막 인기 있었을 때 뭐 동대문인가 어딘가에서 이 세트로 뭐 7만 얼마에 또 팔았다고 하더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항상 집에 갈 때 올라갔던 그 계단 이제 출연하려면 계단을 내려서 가야 되니까 계단을 딱 내려올 때 우리가 예고편 같은 데서 봤던 그 춤추는 그런 춤을 딱딱 추면서 계단을 딱 내려갔는데 경찰이 아서를 쫓아왔던 거지. 저 위에서 아서 너 아서라 그러면서 딱 돌아보니까 경찰이 위에 계단 위에서 여기서만 이제 도망가는데 전철을 타고 전철 그날 또 시위가 예정돼 있어갖고 전철 안에는 삐에로 마스크 쓴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또 이제 뭐 하여튼 싸움을 이렇게 유발시켜갖고 아서는 도망가고 경찰이 또 거기서 시위대하고 같이 엮여갖고 시위대 중에 한 명을 또 총으로 쏴서 또 죽이게 되고 그러니까 막 시위대가 경찰을 막 덮치고 이렇게 여기는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결국 이제 머레이쇼에 출연하려고 방송국에 왔는데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또 뉴스에서는 계속 뭐 나라가 지금 고담시가 시끄럽다 지금 뭐 시위가 계속된다 나오고 있는데 아서가 이제 그 머레이 프랭클린한테 나를 그 소개할 때 조커로 나를 좀 불러주면 안 되겠냐. 이름 아서 플랭 말고 뭐 그렇게 하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조커라는 명명이 거기서 되는데 사실 그 전 중간에 아서가 그 공연 다닐 때 삐에로 복장하고 다닐 때의 자기의 예명은 카니발이었다고. 왜냐하면 상담할 때 상담사한테 오늘 상담받으러 오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노래 나오는데 그 가수 이름이 카니발이더라고. 내 예명하고 똑같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해갔기 때문에 뭐 카니발이었음을 이제 거기서 암시를 하는데 어쨌든 등장도 멋있게
탁 등장해갖고 거기서 이제 아서가 이제 조커로 그때부터 불리는 거지. 근데 조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코미디언으로 소개가 됐기 때문에 뭐 조커를 하나 해달라. 근데 하여튼 재미없는 뭐 똑똑똑 뭐 누구세요? 그랬더니 경찰이 왔는데 뭐 당신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뭐 이런 무슨 뭐 그런 굉장히 무섭지 공포스러운 그런 거를 조커라고 얘기하니까 모레이가 안 웃기다.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직장인 3명을 죽인 게 나다. 그 처음 이 사람들이 안 믿지.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 내가 죽였다. 그러면서 거기 그 생방송 쇼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 부정적인 어떤 사고방식 이거를 다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사회가 뭐가 옳고 뭐가 뭐 그런 거를 구분하는 것처럼 뭐가 웃기고 뭐가 웃기지 않는 조크를 뭐 왜 구분하냐. 그 다음에 뭐래 당신도 나를 이용하지 않았느냐. 내가 옛날에 그 코미디 클럽에 출연해갖고 어벙벙하게 띨빵하게 했었던 그거를 틀어놓고 나를 이용하지 않았느냐. 나를 결국은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데려온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다 사람들이 무례한 거냐 도대체. 그러면서 총을 거기 갖고 갔단 말이에요. 이 총으로 생방송이야. 옆에 앉아있어. 거기서 그냥 딱 머레이를 죽여버리는. 머레이가 머리에 총 맞고 죽는 상황이 그냥 전 세계 그 미국의 라이브로 그냥 방송이. 그래서 막 아수라장이 되는데 조커는 결국은 이제 경찰한테 잡혀서 어디론가 끌려가는데 도시는 난장판이 돼 있지. 왜냐하면 이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가진 자거든. 토마스 웨인도 가진 자고 모레이도 부자고. 근데 그놈이 총 맞아 죽고 폭동이 막 나 있는데 경찰에 잡혀서 끌려가는 조커를 이 시위대가 또 앰뷸런스를 탈취해갖고 와서 경찰차를 부딪혀서 조커를 거기서 꺼내내는데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일 때 토마스 웨인하고 부인, 그 다음에 나중에 배트맨이 되는 브루스 웨인, 이 세 가족이 시위대를 피해서 저쪽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시위대가 그거를 보고 따라 들어가서 어이 토마스 탁 돌아볼 때 총으로 죽이고 토마스 웨인의 부인이자 배트맨 엄마도 거기서 총으로 죽여버리고. 그게 바로 배트맨이 시작되는, 항상 어떤 배트맨 영화든 만화든 그 장면 항상 나와. 브루스가 고아가 되는 그 순간. 그게 그때 그 상황은 저쪽에 골목에서 벌어지고 있고, 여기서는 시위대가 조커를 구출하고 있고, 그 시위대에 의해서 딱 빠져나와서 이제 경찰차 위에 올라가갖고 시위대의 어떤 심볼이 돼 있는 거지. 자기 손에 이제 피, 사고가 난 거니까 꽝 부딪혀갖고 난 거를 자기 이제 이렇게 쫙 그리는데, 뭐 그건 이제 상황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수용소에 이제 갇히는데 상담을 하는데 다시 거기서 웃는 거지 혼자. 왜 웃냐? 당신은 이해 못한다. 영화상에서는 조커가 저쪽 복도로 이제 걸어가는 뒷모습이 나오는데 조커가 딛는 발에 피가 엄청 묻어있는 상태로 걸어가는 거로 봐서 그 상담사마저 죽이고 이제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는 어떤 악당으로 거기서 완전히 이제 탈바꿈 된 모습을 그리면서 이 영화는 끝난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잔인하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잔인한 장면 한 2-3 장면밖에 나오지 않고 이 와킨 피닉스의 내면이 변해가는 그 과정을 보는 것만 정말 그냥 전율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영화였다라는 거. 제 별점은 별 5에 5. 하여튼 조커 다음 달 9일날 이놈의 발표되니까 시간은 아직 많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꼭 가능하면 뭐 VOD 같은 거, 뭐 비디오 온 디맨드에서도 이걸 다 볼 수 있으니까 좀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랜만에 진행한 문화 산책 조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